주택가에 총포가 날아들고 빨리 가야 돼! 시민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40년 전 5월의 광주는 영화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항공소와 주요 시설은 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곳곳에서 쓰러지고 무참히 짓밟힌 사람들. 전쟁터였죠, 전쟁터. 예. 시민과 시간을 걸리면서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쉴 새 없이 터지는 총성과 최루탄 가스 연기. 비명과 절규가 난무한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죽음에도 낫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네 앞으로 내가 같이 가겠니 그러고. 올해 40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더 특별한데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 그리고 피로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사실은 또 5.18이라든지 11.6의 수혜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남은 5.18 민주화 운동. 40년 세월 동안 그 속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5.18) 발생 한 해 전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째 장기 집권하던 그 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 의원직이 박탈되자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은 더 거세게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는데요. 시민들도 합세 마산 창원으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직접 독재 정권에 맞선 부마 민주항쟁. 5.18이 발생하기 한 해 전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부마 민주항쟁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5.18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부망쟁으로서 올바른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광주 항쟁, 광주 학살 같은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됩니다. 즉 부마와 광주는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11.6 부마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결국에는 5.18 민주화 항쟁의 하나의 그 초석이 되지 않느냐. 부산 마산을 넘어 전국으로 민주화 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신 체제가 몰락했지만 희망도 잠시.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이 집권하며 민주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 전국적인 저항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전두환 신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이에요. 사실은 부산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서울에서도 있었고 싸움이 쭉 연장되는 것 속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광주를 고립시켜서 지역 감정을 이렇게 조장해서 살육을 한 거 아닙니까? 1980년 5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인 광주. 신군부는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민을 폭도로 몰아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고 상상조차 못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날 수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남은 5.18. 그 비극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는데요.
5.18 유튜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 영상의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 김온유 군. 화려한 휴관 색칠연사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이제 나중에 총까지 쏘게 되는데 그 점에서부터 약간 이거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겠다. 제 또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표현할 것 같아서 온유 군은 영화에서 우연히 5.18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영상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갈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것 같고. 40년이 흐른 5.18. 우리는 아직도 그 책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발표한 실탄이 무려 51만 발. 이것도 최근에서야 드러난 진실입니다. 5.18의 아픔을 숫자로 표현한 대학생 구사나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학살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일단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맞서 싸우지? 왜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27일 도청에 남아서 그 도청을 지켰지?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너무 외면하고 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고, 그날 광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선 독재에 타협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고 최종철 열사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부산대 3학년을 마치고 고향 청주에 와 있던 그는 친구들과 충북대, 청주대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1980년 5.18 계엄 포고령으로 계엄군에 끌려간 뒤 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소식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는데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서 분노하고 그랬을 때 부마항쟁에 참석하고 그 단순하게 이제 상인 되니까 군대 가야지 하면서 고향 청주에 가서 있다가 그 당시 충북대, 청주대 학생들이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는 걸 보면서 같이 친구들이니까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80년 5월달 그때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투옥 후 곧 특사로 풀려났지만 최 열사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었는데요. 민주화에 바친 그의 열정은 뒤늦게 명예 졸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11.6 민주화 항쟁의 발원지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대학에 민주화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자라는 차원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부터 5.18 민주화 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처절하게 싸운 최종철 열사. 그에게 명예 졸업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서 학살을 당하고 민주화를 외쳤지만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참사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광주만의 광주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화를 소망했던 사람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전두환 신공부. 그에 대한 투쟁은 전국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광주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1980년 5월 가장 극렬하게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했던 광주. 서서히 숨을 죄어오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물론이고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그 개인군들이 그 시민들의 학생들을 구타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정의라는 걸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막고 있으면은 모든 게 붕괴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불다 보니까 그것이 학살이 된 거예요. 매일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길을 가던 시민까지 쫓아와 이어지는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력까지. 생지옥과 다름없는 일이 광주에서 매일 목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잔혹함이 극에 달했던 5월 18일. 5월 18일 오후 4시경부터 진압이 시작됐는데 그날은 아주 날씨가 맑은 날이었는데 금남로에 진압이 끝나고 버려진 신발짝이나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잖아요. 아스팔트에도. 그게 전부 핏물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광주가 온통 피로 물들었던 80년 5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 처절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됐는데요.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권우영 씨를 잃은 이근래 씨는 그 참혹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마지막 보고 왔지라. 마지막 26일 날은 어디서 보셨어요? 집에서요. 집에서 네. 집에 왔다 가셨구나. 네, 집에 와서 그 옷 그럼 새놈 싸 입고 가서 그랬다. 그러면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계시던 데가 그럼 어디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분수대가 있다. 여기서 죽었더라고. 여가 있더라고. 여기. 네. 마지막 항전지 전남도청 앞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뒀던 아들. 도청이라고 비어갖고. 마지막 모습은 차마 표현하기조차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동안 앞에 이렇게 들어놓고 깨댕이 확딱 뺏겨서 빠간스 단이 배놨어요. 닭목을 넣고 덮어놨습니다. 옹게. 심하게 훼손된 모습에 어머니는 자식을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이후로 수십 년,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요. 밤낮 여름만 매달려고 쫓아다니고 가르고 다니니까 우리는 자식도 아니고 죽은 놈만 자식이냐고. 부모 속도 저렇게도 모르고 내가 산 세상이 뭐 이런 세상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죽은 거에도 낫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네 앞으로 내가 같이 가겠니 그러고. 수십 년이 훌쩍 지나 DNA 검사를 통해서 아들을 찾은 이근래 씨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5.18 이후 신고된 행방불명자만 무려 242명. 지금도 수많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족은 그때 이제 초창기 억울해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그다음에 가정이 다 파산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이혼이 했나는 가정 불화가 생긴다는 그러잖아요. 거기에 얽매이고 그러다 보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트라우마 같은 것이 부상자들하고 트라우마가 많이 있고 정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을 단체 관계자들 자살의 비율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 자살을.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5.18 항쟁 참여자 중 자살자가 무려 46명. 지난 40여 년간 5.18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보도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자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5.18 묘역을 찾은 시민들은 그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아픔이잖아요. 그 정말 이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 아이가 점점 커가면 정확히 알려주고 잊지 않게끔 하고 이 아이도 또한 다음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잇따르고 있는 5.18 평회와 망언.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그날 민주화를 부르짖던 시민을 체제 전복을 노린 북한군, 폭도, 종북 좌파로 규정하며 또다시 망언을 이어간 겁니다. 5.18을 직접 참여해서 봤던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기가 막히는 이야기고 같은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 악한 마음으로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왜곡 세력들의 정체가 다양해지고 전국화되고 전문화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50 세력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초 검찰의 입장, 이것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두환 씨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발포 명령 기민합니까?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치고 12.12 군사반란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기념해 고급 오찬을 즐기기까지 한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오후에 헬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용에 관한 내용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전일 빌딩. 지난 4년여간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난 이곳은 국가수 조사 결과 245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돼 전일 빌딩 245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으로 보이는 탄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두환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고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피고인 신분으로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은 지병을 핑계로 출두를 피하다가 지난달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5.18 발포 명령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전두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부정하고 5.18에 대한 그 전면적인 부정한 그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사람인가 싶어요, 사실은. 사람인가 싶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미 밝혀진 문제인데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29만 원밖에 없다고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추하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는 상황. 진상규명도 처벌도 없이 40년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정리는 이미 정립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또 여전히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라든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문제라든지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들과 규명되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독일이라든지 뭐 전범 재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두환 같이 자기 국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비무장한 민간인을 학살한 부분들, 중학생 그다음에 임신한 여성까지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끝없는 폄훼와 망언 속에서도 5.18 정신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지역조례로 기념일을 만들었는데요. 금년은 5.18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이 제주 4.3 이렇게 항쟁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한다면은 이렇게 5.18 문제가 이렇게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광주 시민 모두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이 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로 광주에서는 5.18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할 수 있게 됐는데요. 5.18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핵심 과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픈 상처에 대한 사회적 치유입니다. 저는 회복적 정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소위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전제로 해서 진실을 토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화해하고 모두가 그 상처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공동체든 회복됐을 때 저는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런 노력이 중요한 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야 후손도 되겠지만은 3.1절이 그런 것 같이 4.19가 또 민주평가같이 5.18도 그 성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5.18의 계기로 해서 6월 항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후손들은 5.18 하면은 역사에 꼭 우리의 3.1절 같이 강복 그것같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고 이 진상에 관한 것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걸 국가가 채택해서 5.18 운동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항을 통해서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그 핏값을 40년 가려져 왔던 5.18의 진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정확히 복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민을 무참하게 짓밟은 5.18의 역사.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바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요.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르지
긴 시간을 홀로 보낸 뒤 무심코 펼쳐